한국이 유럽 국가에서 받는 대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주겠다는 러시아에서 일하는 리포터 남성이 있습니다. 이 리포터는 러시아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나라라며 자신만만해 하는데요. 이런 그가 프랑스에 방문하여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예요. 저는 러시아의 한 전국 방송국에서 리포터로 일했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 나라의 위대함을 믿어왔어요. 프랑스에 가서 특별한 사안을 보도하라는 과제를 받았을 때 저는 흥분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과제는 간단했어요. 한국과 같이 작은 나라가 특별 대우를 받는 모습을 러시아처럼 강한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항상 한국에 대해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러시아만큼 크거나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관심과 존경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번 과제는 제 감정이 옳았음을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러시아 혈통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중 한 곳에서 공부했었고 항상 러시아가 위대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힘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했어요. 전 세계가 러시아를 존경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왜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은 모두에게 그렇게 잘 대우받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불공평한 이점을 누린다고 느꼈어요. 저희 나라도 같은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프랑스로 출발하기 전에 저는 정신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영웅처럼 맞이받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시청자 모두가 러시아가 강하다는 것과 한국에 대한 특별 대우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했어요. 마치 세상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것 같았어요. 출발한 날을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요. 공항은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탑승구로 서둘렀어요. 저는 긴장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주변의 여행객들을 바라보며 제 나라를 생각했어요. 항상 러시아가 선도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선생님들과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도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더 편하고 존중받는 환영을 받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났어요. 왜 그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할까? 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누구도 러시아가 존경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모든 순간과 세세한 부분들을 포착해서 시청자들에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본 것을 그들도 볼 수 있기를 바랐어요. 라이브 보도를 통해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한 대우를 사람들의 눈에 띄게 만들 수 있기를 희망했어요. 마치 극적이고 놀라움이 가득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단순한 리포터가 아니라 제 나라의 명예를 수호하는 메신저라고 느꼈어요.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설렘과 약간의 긴장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며 분주한 공항을 둘러보았는데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허둥대고 있었고 마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제 나라인 러시아가 받은 존경을 당당히 보여드리고자 결심했어요. 작은 나라인 한국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요. 러시아 여권을 꽉 쥐고 출입국 심사대로 걸어갔어요. 당연히 자랑스러운 러시아인이 환영받을 거라 상상하며 프랑스인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줄 거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출입국 심사대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고 차가운 어조로 추가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데 왜 나만 추가 서류를 요구받아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서 있던 한국 여권을 가진 여행자들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제출하고 아무런 질문 없이 빠르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넋을 잃은 채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간단하고 빠르게 통과했는데 저는 추가 질문과 점검으로 줄에 오래 서 있어야 했어요.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화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치 제 러시아인 정체성이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유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심사관의 말투는 날카롭고 불친절했어요. 방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제가 제 임무를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작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정중하게 공식 임무로 여러 여행자들이 받는 대우를 보도하러 왔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심사관은 저를 끊어버렸어요. 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부끄럽고 답답한 마음을 느꼈어요. 규칙이 불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영원처럼 느껴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다음 창구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거기서 또 다른 심사관이 제 여권과 서류를 길게 살펴보셨어요. 심사관의 눈빛에서 불만이 느껴졌고 왜 오셨습니까? 올바른 비자가 있습니까? 라는 많은 질문을 빠르게 던지셨어요.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마치 이미 제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려놓은 것처럼 심사관은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그때 저는 깊은 부당함을 느꼈어요.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 창구를 떠났어요. 제가 받은 대우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편견의 표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시청자들에게 이 부당한 상황을 꼭 보여드려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제 러시아 정체성 때문에 추가적인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했어요. 출입국 심사대를 나서면서 저는 대우의 차이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제 고향 때문이라는 이유로 저만 따로 취급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보도는 이 불공정한 관행에 집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간단하고 솔직한 언어로 전 세계에 알리기로 했어요. 공항에서의 이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규칙이 개인적인 편견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 눈을 부릅뜨고 기록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임무는 단지 사실을 보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어요. 비록 마음이 상하고 실망스러웠지만 저는 다음 여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부당한 대우가 제 목소리를 침묵시키거나 러시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흐리지 않게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프랑스에서 입국 심사에서의 힘든 경험 후에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공항의 VIP 라운지가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프랑스의 이 부분을 보고 기분이 풀리길 기대했어요. 그런데 VIP 라운지에서 마주한 상황은 제 기대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긴 복도를 걸어 VIP 구역으로 향했어요. 복도는 밝게 빛나고 있었고 벽은 우아한 색상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배경에서 흘러나왔어요. 저는 편안하게 앉아 음료를 즐기며 다른 여행객들이 그 럭셔리를 만끽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드디어 여기서 환영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친절해 보이는 직원 한 분이 여러 여행객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며 서류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류를 제출한 후 순식간에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가 눈에 띈 건 그 대부분이 한국 여권을 소지한 분들이라는 점이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자랑스럽게 러시아 여권을 제시하며 공식 보도를 위해 왔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웃음 대신 직원분은 찡그린 얼굴을 지으셨어요. 직원분은 제 여권을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단호한 어조로 입장 전에 추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데 저는 왜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실수가 있는 건가 하고 물어보았지만 직원분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저를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방으로 안내하셨어요. 그 방은 라운지 자체만큼 편안하지 않았고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잠시 후 다른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분은 제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며 방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엄격한 어조로 여러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중요한 임무로 여행객들의 대우 차이를 보도하러 왔다고 정중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그분은 몇 번이나 제 말을 끊으셨어요. 서류 한 장 한 장을 확인하시는 동안 그분의 눈빛은 차갑고 공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작은 방 안에 앉아 있을 때 저는 박 VIP 라운지에서 들려오는 유쾌한 대화와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고립된 느낌과 함께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제 러시아 정체성 때문에 이런 추가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방 안을 둘러보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솟구쳤어요. 제가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단지 제 국적 때문이라는 사실이 너무 답답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직원분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서류를 돌려주셨어요. 그때 저는 또 한 번의 추가 점검 후에야 VIP 라운지에 입장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작은 방을 나와 라운지 입구로 향했어요. 그러면서도 입구에서 한 무리의 한국 여행객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웃으며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입장은 매우 순조로웠고 직원분과 친근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이 광경을 보면서 저는 더욱 큰 상처를 받았어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추가 절차 없이 손쉽게 들어가는 한국 여행객들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제 자존심이 불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짓밟힌 듯한 기분이었어요. 높은 기대를 품고 이곳에 왔는데 오히려 차별의 쓴맛을 맛보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제 임무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 경험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제 국적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대우받는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깊은 한숨을 내쉬고 VIP 라운지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비록 추가 점검을 받았지만 저는 굳건히 버티며
불공정한 대우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VIP 라운지를 떠난 후 저는 고급 지역에 있는 유명 럭셔리 매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곳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타일과 부를 뽐내는 장소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이 매장이 여행객들 간의 대우 차이를 포착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리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매장 안에서 마주한 상황은 제 기대보다도 더 큰 충격을 주었어요. 럭셔리 매장은 크고 밝았어요. 전시된 창문에는 값비싼 시계, 가방, 디자이너 의류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배경에서 흘러나왔으며 공기는 신선하고 깨끗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조금 들떴고 어쩌면 이곳에서 진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여권과 카메라를 들고 모든 것을 기록할 준비를 하며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매장이 평범해 보였어요. 많은 쇼핑객들이 천천히 통로를 걸으며 상품들을 감상하고 있었고 그중 대부분은 한국 여권을 소지했거나 분명히 한국인 관광객임이 보였어요. 그들은 직원들에게 미소로 인사를 건넸고 직원들도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어요. 마치 이들이 귀빈인 것처럼요. 제 차례가 되어 카운터 앞으로 당당하게 다가갔어요. 저는 러시아 여권을 제시하며 공식 보도를 위해 왔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직원분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직원분은 얼굴을 찡그리며 친근한 환영 대신 단호한 어조로 여기서 쇼핑하시려면 여권과 보증금을 맡기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황스럽고 마음이 상했어요. 왜 한국 쇼핑객들은 이런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제가 이걸 해야 하나요? 저도 다른 분들처럼 여기 오기 위해 왔는데요. 라고 물어보았지만 직원분은 제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주지 않으시고 저를 입구 근처의 작은 방으로 안내하셨어요. 그 방은 평범하고 거의 비어 있었고 테이블과 몇 개의 의자만 있었어요. 방 안에 들어서자 또 다른 직원분이 들어와 제 서류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하셨어요. 방문 목적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며 제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질문은 날카로웠고 그 어조는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했어요. 저는 리포터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 직원분은 제 말을 여러 번 끊으시며 불만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제가 그 방에 앉아 있을 때 메인 매장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친근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저는 너무 외롭고 부끄러웠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는 일인가요? 제가 러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나쁘게 대우받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심장은 분노와 슬픔으로 뛰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직원분은 마침내 제 서류를 돌려주시며 메인 구역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자존심이 상한 채로 방을 천천히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추가 절차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들어가는 한국 쇼핑객 무리를 보았어요. 그들의 여유로운 태도를 보니 제 마음은 더욱 상했어요. 저는 이 순간을 카메라에 기록했어요. 제 보도를 통해 전 세계의 대우의 차이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쪽은 제가 의심과 추가 규칙 속에서 대우받는 세계, 다른 한쪽은 한국 쇼핑객들이 아무런 번거로움 없이 따뜻하게 맞이받는 세계였어요. 매장을 걸으면서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고개를 높이고 모든 세부사항을 촬영했어요. 화려한 전시, 일부에게 건네진 친근한 인사, 그리고 제가 받은 엄격하고 차가운 대우를 말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끝내지 않고 불공정한 시스템의 증거로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부당한 대우가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같은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제 보도를 통해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비록 상처받았지만 저는 굳건히 버티며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한 제 임무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고급 매장에서의 고통스러운 사건 후 저는 모든 것을 생중계로 시청자들과 나눌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어요. 실시간으로 사건을 보여주면 불공정한 대우 뒤에 숨은 진실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카메라를 들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가운데 저는 분주한 곳에서 한적한 구석을 찾아 생중계를 시작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카메라에 대고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입국 심사대, VIP 라운지, 그리고 럭셔리 매장에서 제가 얼마나 나쁜 대우를 받았는지 설명했어요. 한국 여행객들은 따뜻한 미소로 맞이받으며 추가 점검 없이 들어갔는데 저는 반복적인 검사와 거친 질문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했어요. 제 이야기를 넘어서 더 큰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시청자 수가 점점 늘어가고 긍정적인 댓글들도 달리자 저도 용기를 얻은 느낌이었어요. 제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생중계는 곧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제가 계속 말하고 있을 때 한 프랑스 관리관이 갑자기 제 뒤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분은 환한 표정으로 제 보도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크고 거칠었으며 왜 여행객들의 대우를 비판하는지 강하게 요구하셨어요. 저는 진실을 보도하러 왔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관리관은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말은 점점 더 커지고 공격적으로 변해갔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어요. 관리관의 분노가 확연했고 제 생중계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멈춰서 놀라움과 걱정 섞인 얼굴로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팽팽해졌어요. 프랑스 관리관은 소란 피우지 마세요. 지금 당장 생중계를 중단하라. 고 소리쳤어요. 그 어조가 너무 위협적이었고 저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제 보도를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진실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간청했지만 그분은 제 말을 끊었고 고지어 보안 요원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지역 규정에 따라 생중계를 즉시 종료해야 하며 제가 그 지역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과 좌절감에 휩싸였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된 것만 같았어요. 불공정한 대우를 폭로하려고 준비했는데 생중계 도중에 갑자기 목소리를 막혀버리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속삭이거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메시지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이 혼란이 그냥 지나갈 뿐인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실패감을 느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건 물론이었지만 제 보도도 갑자기 중단되고 말았으니까요. 완전한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시청자들이 전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제 임무가 망가졌고 이 불의를 세상에 알릴 기회를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남은 힘을 쥐어짜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 실패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리라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했어요. 제 느낌과 사건들을 노트에 기록하며 다른 방법으로 제 경험을 나눌 길을 찾겠다고 결심했어요. 언젠가는 제 보도가 단순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불평등한 대우라는 더 큰 문제를 드러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 믿었어요. 혼란스러운 현장을 뒤로하고 걸어가면서 저는 슬픔과 결연한 의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프랑스에서의 여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제가 전하려고 한 진실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생중계가 재앙으로 끝났더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모든 여행객이 국적에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드리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거예요.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공항 밖 한적한 구석에 앉아 제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피곤하고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불공정한 대우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생중계가 중단되면서 제 임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과 제 자신의 감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대우받았는지에 대해 곱씹어봤어요. 프랑스 공항에 들어선 순간부터 생중계 중에 혼란까지 모든 순간이 제가 믿어왔던 편견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한국 여행객들이 따뜻한 미소와 여유로운 태도로 빠르게 맞이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운 러시아 기자인 제가 기다림과 추가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을 보니 큰 분노와 상처가 밀려왔어요. 제 정체성이 제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았고 이 시스템의 공정함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인 한국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각 장면을 똑똑히 떠올리면서 세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본 차이점은 단지 국적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규칙, 상황, 때로는 오해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급하게 판단하는 게 정말 옳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임무와 그때 느꼈던 분노를 되새기면서 분노가 때때로 전체 상황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번 경험이 비록 아픔과 실패가 함께했지만 큰 교훈이 되었다고 결심했어요. 불공정함을 폭로하려고 하는 일이 항상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배웠어요. 모든 이야기에는 여러 겹의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여전히 제 나라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믿지만 판단하기 전에 모든 상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지금까지 본 것과 느낀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의 충격, VIP 라운지에서의 상처, 럭셔리 매장에서의 굴욕감, 그리고 생중계 중의 혼란까지 모든 사건과 그때 느낀 감정들을 담았어요. 또한 그 분노가 제가 길을 잃은 것처럼 느끼게 했던 순간들도 적었어요. 글을 쓰면서 이번 여정이 단순히 제 나라가 존경받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공정함을 위해 싸워나가겠지만 동시에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모든 여행객이 어디에서 왔든 존중과 친절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어요.
지금까지 알렉스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오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